달고 짜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탕후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탕후루 진짜 못 끊고 탕후루도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 탕후루로만 쓰는 제가 그 위가 안 좋으면 단 거 땡기거든요. 아. 그리고 즉각적인 안정감을 또 줘요. 우리 애들도 음식 식습관 빨리빨리 못 고치는 거 보면 아 저건 내가 저렇게 먹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쵸. 먹여서 습관을 그렇게 된 들여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내가 그 우리 집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그 컨트롤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통증하고 감정. 딱 그 두 개가 컨트롤이 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달, 한 달 그 설미라티 하면 한 3kg 정도 어느 정도 맞아요. 빠지거든요. 한 3kg 그럼 정도 그때 빠졌어요. 3kg는 이 염증 수치가 쑥 빠지는 거라 몸의 느낌이 너무 틀린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잘 많이 못 해 먹었었거든요. 거의 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찜기 사서 이제 야채찜 해 먹고 수육 해 먹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밖에 계속 수업하니까. 결혼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급할 때 밖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 수업을 하면 너무 졸려요. 맞아, 졸려요. 너무 졸려서 막 말을 하면서 졸고 있는데 집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야채나 좀 이렇게 고기 종류 잘 싸가지고 먹으면 든든하고 안 졸리고 몸이 되게 개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요리를 되게 많이 해 먹진 않는데 그렇게 야채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남들 건강만 챙기면 안 되고 나도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남들 도와주다가 사실은 실속 없이 나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경우도 네. 많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하고 나는 이제 딱 마음을 싹 잃어버리고 그러네요. 그런 일을 할수록 진짜 본인이 진짜 건강해서 같이 해야지 그 계속 지속이 되고 허무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게 막 진짜 말씀처럼 허무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되게 막 계속 운동해서 좋아지시는데 제 운동할 시간이 일단 맞아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당이 떨어져요. 계속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설탕 캔디라고 사놨어요. 막 그거를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우겨 넣어요. 졸릴까 봐. 그러고 나면 저녁에 거의 완전 널브러져서 잠들고 허하니까 집에 와서 핸드폰하고 막 이랬던 시간이 한 1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살면서 진짜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수업을 줄였어요. 난 여기까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제 시간을 좀 만들고 왜냐면 지금 만나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막 연달아서 수업을 잡아버리면 모든 분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밥 먹을 시간 필요해. 나 내 운동할 시간 필요해. 내 시간 확보해야 돼. 하고 도시락도 주말에 싹 싸놔요. 그래서 평일엔 사실 쌀 수가 없어서 주말에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남편한테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긴 내 칸.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미리 싸놓고 딱 가져가서 먹으면 그래도 그날은 좀 나아요. 가볍고. 네. 자기 한계를 알아가는 게 참 좋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밖에 음식 먹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확실히 그러면 몸이 되게 피곤하고 무겁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관계를 해야 돼서. 그럼 해야죠. 밖에 음식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네. 먹어야지. 어쩔 수 없이 먹으면 그냥 단식해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따라하려고. 네. 단식하면 돼요. 그렇게 단식이 어렵지 않아요. 현장에서 요가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비슷한 사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내 음식 챙길 시간 너무 없고 네. 내 운동할 시간도 없어져가지고 몸은 계속 소진되고 이제 뭔가 네. 옛날의 생명력이 없어진다고. 네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 운동을 계속 시켜주니까 본인도 계속 하게 되니까 저분은 운동 많이 해서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나중에 막 되게 이렇게 강사들이 구부리고 있거든요. 앞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 되게 많고 비대칭도 진짜 많아요. 동작을 시범 보이려면은 양쪽을 시범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빨리 운동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내려오면 점점 이렇게 골반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오른쪽을 시범 보여드렸으면 반대편 할 때는 뭐 왼쪽을 시범 보여드리고 이걸 이제 머리를 쓰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수업이 연달아 많으면 진짜 끝날 때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전날 수업을 좀 많이 했으면 다음날 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사실은 모든
모든 하루하루를 밸런스를 맞출 수 없으니까 일주일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주일을 잘 건강하게 유도리 있게 살 수 있나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죠. 강사들이 아픈 사람 진짜 많아. 그렇게 진짜 네. 어디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직업마다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지금 사실은 제일 말할 것도 없지. 그 의사들 말할 것도 없고. 지호님은 댁에서 누가 요리하세요? 전 제가 주로 요리를 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3년. 3년. 그럼 보통 이렇게 집에서 음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음식 준비하는 게? 아, 저는 아무래도 교대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상근직이어가지고 항상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데이면 보통 한 3시쯤 끝나서 집에 오면 4시? 그럼 그때 준비해서 같이 먹고 제가 만약에 이브닝 출근을 하게 되면 오후 출근을 하는 거라서 2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그러면 가끔 미리 이제 남편이 제육볶음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그런 거 그냥 만들어 놓고 밥 어차피 압력밥솥이 해주니까 네. 다 해놓고 보통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이제 준비하시는 네, 거예요? 한 끼 정도는 해 먹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뭐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배달 음식 힘들지. 많이 시켜 먹고 달고 짜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엽떡에 미쳐서 엽떡 일주일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맨날 엽떡 먹고 탕후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탕후루 있어요. 못 끊고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는데 아까 단 거 딱 초콜릿 얘기하는데 너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 거 엄청 좋아하고 탕후루도 진짜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 탕후루로만 쓰고 제가 그 가계부를 써 탕후루가 뭐 이렇게 이제 과일에다가 과일에 설탕 설탕 뿌리고 설탕 그거를 50만 원이요? 근데 그렇게 50만 원 비싸요? 써요. 탕후루가? 아니 하나가 3,500원. 뭐 근데 하루에 굉장히 한 노력하거든요. 4-5개씩 계속 먹고 근데 이게 과일이니까 오. 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과일 물리면 저 과일 먹고 와, 저 과일 물리면 그러네.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또 사과탕후루가 나왔어요. 사과탕으로요? 근데 사과를 커다랗게? 통으로 해서 그렇게 썰어가지고 그게 또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썰어서 먹는 거야? 아니 거기서 썰어줘요. 썰어줘. 네, 그러면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홈즈가 요즘에 걸어 다니고 이제 꼭 끊어야죠. 초콜릿 탕후루 엄청. 근데도 살 안 찌네요. 그래서 근데 내장 지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피 검사나 이런 거 하면은 위험. 위험. 먹으면 안 되겠다. 네. 운동도 좀 요즘 하려고 하고. 탕후루가 그렇게 맛있어요? 탕후루 제가 먹는 거 보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냐고. 너무 제가 맛있게 너무 맛있어 이러니까 원래 밖에 걸어다니면서 뭘 못 먹거든요. 근데 그때 통귤탕으로였는데 그 한 입에 다 넣었다 어떡하지? 이러고 이게 우겨놓으면서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학생 그거 어디서 팔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저기서 넘어갔네. 판다고. 학생이. 아, 학생 같네. 근데 우리도 어려서 그 도마도에다가 설탕 뿌려서 먹었잖아. 맞아요. 하얀 설탕. 맞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맞아. 그냥 먹는 거 보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거잖아요. 탕후루가. 탕후루도 그 식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삭아삭. 예. 눈빛이 살아나시네. 탕후루 얘기하니까 진짜 오늘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가다가 탕후루 먹겠는데요? 안 돼, 끊어야 돼. 위가 안 좋으면 단 거 땡기거든요. 위가 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으면 단 게 땡기고 그리고 즉각적인 안정감을 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즉각 증상에 반응하는 거니까. 증상에 반응하는 건 맛으로 반응하니까 일단 어쨌든 심장이 아플 때는 쓴 초콜릿이 땡기고 그다음에 맞아요. 뭐 그 간 힘들 때는 신맛이 땡기고 그 폐대장이 늘어져서 우울할 때는 매운 게 땡기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신장 관광에 막 기운이 없을 때는 짭짤한 게 땡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위가 되게 힘이 들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다른 방법 없이 단 걸 못 먹게 해버리면 되게 예민해지고 위가 안 좋은 병증이 사람을 굉장히 의심하게 되는 의심하고 얘기를 곱씹게 되고 그러니까 병증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줄여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긴 우리도 우울하면 달고나 커피 같은 거 먹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커피 향만 맡아도 돼요. 달고나 그 막 수북하게 넣어가지고 맛있잖아요. 다 끊었어요. 그 커피도 끊으셨어요? 네. 커피 끊었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잘 하셨네. 그래서 저희 집이 커피집인데 정말 머신이랑 다 있으시던데. 다 있죠. 너무 오늘은 좀 독특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60된 분이 저렇게
좋아졌다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보면은 뭐 에리님은커녕 완전히 70이시라는데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힘낼 것 같아요. 제일 아플 때잖아요. 너무 많이 맨날 아팠어요. 병원만 다닐 때잖아요.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맨날 주사 토론하고. 아우 그럼요. 주사 그거 뭐예요? 그거 막 이렇게 손에다가는 여기다가 막 이렇게 그 컴퓨터 보면서 그거 하는 거 뭐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네 그 주사가. 그런 거- 건초내 주사? 무슨 주사인데? 건초내 주사? 건초내 주사예요. 잃어버렸어요. 그거 초음파 보면서? 예, 초음파 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응. 너무 아파요. 왜 하는 건데요? 예? 아프니까. 그러니까 통증 여기 막 완화하려고 이게 하는 일시적 찌릿찌릿하니까 음. 찌릿찌릿하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낫지도 않아요. 어. 근데 하여튼 음식으로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저도. 왜, 어머,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서 낫지 할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그냥 클린하게 먹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요새 막 음식 전도사 됐다니까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너무 또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요즘 좀 자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신이 나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랬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들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죠. 네, 왜냐하면 방법도 네, 없고 늘 네, 해오고 네. 내가 해서 먹이는데 바꾸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죄책감 네, 들고 그래서 화나지. 그 요새는 사람을 피해야지 이제. 이제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대답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카톡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그 컨트롤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통증하고 감정. 딱 그 두 개가 컨트롤이 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증은 진짜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컨트롤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병원 다니는 거고. 감정은 더 안 되죠. 이게 통증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짜증만 통증이, 나는 거지. 통증인데 행복한 느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진짜 그 책에서 나온 대로 통증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된다는데 그게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예 뭐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상에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그 설탕, 밀가루, 그다음에 네. 그 나쁜 기름, 튀김이라는 네. 것만 딱 그 화두로 그거만 하나씩 조심해서 조금씩 끊어 나가도 그게 어느 순간에 되는 것 같아요. 뭘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타민, 미네랄 비싼 거 넌지에 먹을 뭐 필요 아니라 없어요. 그걸 먹어도 근데 그런 거 먹을 땐 그거라도 먹어야 어느 정도 그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라도 하니까 덜 하니까. 근데 그게 길게 먹으면 또 그런 느낌 자체 또 없잖아요. 좋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근데 음식은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먹을 방법이 없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설밀라트 중에서 하나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만들어 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석 달 열을 주면 진짜 너무 많이 염증 수치가 빠지는 것 같아요. 첫 달, 한 달 그 설밀라티 하면 한 3kg 정도 어느 정도 맞아요. 빠지거든요. 한 3kg 그럼 정도 그때 빠졌어요. 3kg는 이 염증 수치가 쑥 빠지는 거라 몸의 느낌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손이 이렇게 싹 접어지고 네, 맞아요. 이게 퉁퉁 아프기만 했는데 예. 근데 손이 싹 접어지고 붓기가 싹 빠지고 3kg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도. 그쵸? 예.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사람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3kg 빠지는 건 무리다라고 하면서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도 있는데 그 빠지는 것들이 이제 뭐 수분 빠지는 걸 떠나서 그런 독소나 우리가 염증에 있었던 상황이 이제 해결되는 게 첫 한 달 동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다이어트 할 때 3kg는 그거하고 달라. 내가 그 전에 다이어트 이걸 설밀라티 이렇게 안 끊고 하는 그 다이어트 뭐 예를 들면 뭐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해서 먹는 바나나, 사과 이런 것만 먹고 한 다이어트는 그 처음에 4kg 빠지는 건 수분만 빠지는 거 맞아. 그때 염증 빠지지 않거든. 달라. 그때 빠진 거하고 이 설밀라티를 끊고 났을 때 처음에 한 달의 느낌이 완전히 틀리다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 같은 3kg라도. 그러니까 이게 염증을 확 줄여가면서 빠지는 3kg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한약 먹고 또 빼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도 여러 번 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제가 뭐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선생님도 또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된다. 이제 당뇨까지 와가지고 진짜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최후에 그냥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책임님 알게 돼갖고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정말 너무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막 계속
계속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무슨 뭐 어떤 유행의 트렌드가 아니라 진짜 큰 거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맞아요. 조급할 일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걸로 방향을 틀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럼요. 오르락 안 내리락 하는 아픈데요. 건데. 안 아프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할 이유가 없는 그냥 그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라 이게 인생을 바꾼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아들, 딸한테 그렇게 하라니까 안 먹히네요. 기들 더 아파봐야지. 그 것들이 안 아파서. 그래요. 아파. 네. 안 아파서. 동기가 있어야지.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딱 하고 있으면 도움 받을 때, 도움이 딱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그렇지. 아들한테도 해라 그래도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식구가 어렵죠. 본인이 필요를 느껴야 그것 맞아요. 클린한 음식이 좋고 이것들을 먹어야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 꽃이 피는데 이거 좋아,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에 니즈가 전혀 없으니까 안 듣는 거죠. 안 그냥 듣죠. 못 안 듣는 들어요. 거죠. 예,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오히려, 바쁘다 그래요.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엄마 같이 하냐고. 그리고 꺼내지, 화제로 꺼내지 자체를 않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어릴 때 하면 좀 유연하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다 들어버리고 너무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려니까 조금 힘들지. 이제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애기들이 막 뭐 과자 같은 거 주면 안 먹고 외국 영상 같은 거 막 튀우다가 브로콜리 같은 거 데쳐주니까 막 먹는 거 보면서 진짜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애기가 이렇게 앉아서 왜 그 애기 의자 앉아서 이렇게 애기 보재기 쓰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기지. 그런데 이제 뭐 초콜릿을 주고 뭘 줘도 다 헤쳐요. 그러다가 브로콜리랑 야채 데친 걸 주니까 막 먹는 걸 보고 제 엄마는 제 임신했을 때 얼마나 음식을 클린하게 잘 먹고 그랬는 진짜 그렇지. 부럽더라고요. 좋은 경험을 어떻게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했고 나도 이제 우리 애들도 음식 식습관 빨리빨리 못 고치는 거 보면 저건 내가 저렇게 먹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먹여서 습관을 그렇게 된 들여온 거죠. 온 거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희 남편도 음식 습관 보면은 그 우리 시어머니 식습관이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렇죠. 피자 시켜 먹고 저도 피자 시키면 하나로마트 그거 콜라 1.5리터짜리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콜라 1.5를요? 다 먹었어요. 피자 한 판 시키면은 그게 또 그 부모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렇죠. 아, 단 거 좋아하시거든요. 막 초콜릿 같은 거 막 그런 거. 남편 보면 나물 전때 나물 같은 거 못 먹고 그렇죠. 맨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예. 간단한 돈가스면 이런 것만 찾고 맞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집을 가면은 피자 쿠폰 9개 쭈르륵 붙여놓은 거에서 우리 아들 저희도요. 그러면 저거 다 주시면 안 돼요? 손주라고도 주고 싶겠니? 그 9개 모았는데 그러면 이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너무 주책 없이 그냥 할머니 나 저거 놔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못해. 내가 그냥 하나 사주면 안 되냐? 하나 사주면 안 되냐? 차라리 사주고 쿠폰을 안 주는 거지.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피자가 맛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짜장면이 맛있고. 먹고 싶죠. 그죠? 내가 평생 안 먹던 레몬을 지금 요즘 뭐 얼마나 몇 박스 먹는지 근데 몰라요. 그 레몬이 얼마나 좋냐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레몬이 레몬수 해가지고 레몬수는 먹기가 내가 레몬수를 한동안 해서 먹었거든요. 네. 오히려 레몬수는 먹기가 더 고통스러운데 이 레몬 원액 착즙한 건데 그 컵에다가 조금씩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그냥 원샷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뒤에서 단맛이 나요. 천천히 보통 이건 벌칙이 아니에요. 너무 건강한 걸 너무 많이 행복한데. 눈이 그리고- 떠지는 맛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게 좋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맛있어요. 근데 이걸 물에 타서 먹으면 고통이 길어지거든. 근데 원샷 하면 괜찮아. 뒤에 단맛이 근데 나요. 에리님은 여기다 뭐 넣으셨어요? 그냥 원액만 작전만. 착즙만 하신 예. 거예요? 여기다 하면 한 15개? 저걸로 네. 짜시더라고요. 짜서 저는 네. 한 번에 한 30개씩 짜놓고 저도 그 짜는 게 저걸로 있으니까 아까 짜요. 그것도 쉽게 만들었죠. 에리님이 뭘 가지고 계시나 그것만 찾아봐요. 사진 찍어 가려고. 그래서 검색하면 딱 아우. 나와요. 근데 이거 생각나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생각나는 맛이에요. 너무 귀여우셔. 아, 이거 식후에 먹으면 좋아요. 식후에 먹으면 너무 좋고 옛날에 물 타서 막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거 먹으면 간이 진짜 좋아져요. 사람이 딱딱한 살이 말랑말랑해져요. 몸에 쥐 안 나고 몸에 막 굳어갖고 잘 쥐나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맛이. 그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기 위해 준비하는 게 되게 마음적으로 많은
어떤 걸 주세요? 하시면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죠. 이게 준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주는 게 아니야. 맞아요. 나한테 주는 거지. 아, 이게 준다는 게 바깥을 향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어떤 때 보면 야 이걸 어떻게 그래서 그 봉사라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말인 거 봐. 그 향한 게 네네. 남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어제 되게 준비하면서 12시까지 자꾸 들여다보고 또 내려가기 싫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려가기 싫고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게 이 자체네. 내가 거기다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그 시간 자체가 나를 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몬 내일 그거 하느라고 레몬을 이제 한 통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먹게 될지 모르니까 또 짜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가고 또 음식 쓰레기 한 번 또 버리고 가고 이제 그런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이 없을 때는 야 너는 시간을 거기 부엌에서 다 보내냐? 그리고 너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이렇게 그게 생산 효율 이런 걸로 따지면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사는 거는 진짜 이렇게 효용 가치는 다른 거거든요. 그 충만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금 젊은 사람이 그걸 느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뭔지 이제 그게 진짜 알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써도 이제는 효율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태클을 안 걸 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앉아서 계속 그거 하고 앉아 있고 너는 지금 벌어서 애 학비를 대야 되는데 앉아서 지금 네가 소꿉장난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이제 있고 그렇게 해도 누구한테 이제 욕을 먹을 남한테 피해주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는 6일 일하고 7일까지 쉬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것까지가 일인 거지. 쉬는 것까지가. 네네. 근데 우리가 그게 말이 그렇지 진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또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지낸 날은 또 막 반성하고 막 죄책감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버둥거리고 있었네. 뭐 아무것도 안 했네.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내가 그렇게 진짜 올바르게 조명을 할 수 있으면 진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아, 오늘은 이렇게 쉬었네. 오늘은 진짜 늘어지게 쉬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려 봤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다시 만족으로 가고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돼지고기하고 밥하고 김치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뭘 좀 더 맛있는 것 이렇게 할까? 마라샹가를 생각하니까 마라샹가에다 먹으면 내가 옛날에 빠에야하고 맛있게 먹었지? 그럼 빠에야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빠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는 다음 주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나보고 메뉴 계획이 언제까지 있냐고 그런 거예요. 메뉴 계획이 영상 촬영하기 3, 4일 전까지도 안 나와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근데 김무침도 엊그제 누가 밥 사준다고 잠깐 나왔는데 그냥 가정식 백반집에서 그냥 싸게 먹는 집인데 거기 갔더니 이 김무침을 묻혀놔서 어머 나 참 저거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막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의 효율을 가지고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힘 빼고 내가 그 순간순간에 마음을 다 하고 이렇게 가면서 보자 이거를 맛있게 해보자 각각류 냄새 좀 많이 나게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 메뉴가 하나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거를 아마 지금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상에도 안 맞아요. 그게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은 형태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아. 살다 보면은 다 줬는데 왜 이렇게 꽉 찼냐 이렇게 다 줬는데 꽉 찼냐 이렇게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아마 자기도 그 인도까지 가서 또 비용을 쓰고 가서 시간을 내고 또 누군가를 희생시킨다 그러면서 딱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면 그게 누군가한테 쓰여지려고 아마 그렇게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꾸 가야 된다고 그런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사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딱 나하고 내 식구한테 딱 좋은 거면 빛이 가지를 않아. 나가지를 않아. 그냥 딱 좋고 썩어야 돼. 나만 알고자 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건강하면서부터 출발되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런 간증이 어디 있어요. 70이 넘어서 되어지는. 자기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담낭염이 오셔가지고 2번 시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의 쇼크가 오면서 다른 증상이 오셔서 좀 아프셔서 뇌 쪽에 조금 약간 변화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약간 외로움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많이 전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집밥 클래스 보면서 되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계시다 보니 밥을 되게 대충 차려 드셨었어요.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좀 안 하려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좋아졌어요. 근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사람이 좋은 거를 잘 먹으려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엄마를 통해서 많이 했어요. 외로움의 시작이 대충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엄마를 통해서 좀 느껴서, 그렇게 내 주변 사람을 하면 안 돼.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저의 책임감이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엄마한테 하는 것들이.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한테 하는 것들이 저는 아직까지 약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통스럽긴 해요, 가끔. 엄마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이게 뭐 같이 먹고 이걸 해! 라고 약간 어떨 때는 좀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 막 아프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까 여쭤봤던 게 어떻게 하면 나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좀 있어요. 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엄마가 조금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사실 집밥 클래스를 신청했던 계기가 그냥 보고만 있었었는데, 에리님께서 집의 인테리어의 완성은 집에서 풍기는 음식의 냄새라고 말씀하셨던 게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가 딱 생각났어요. 지금은 밥을 안 하시거든요. 아예 약간 공포가, 불에 대한 공포가 생기셔서. 그래서 해야겠다 하고 그날 막 쓰기 시작해서 뭘 쓰는지도 모르게 막 썼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약간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나한테 화두가 된 거가 그게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에 인식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일단 질문 던지면 그 다음에 답은 오는 것 같아요. 누굴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내 의식을 통해서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법을 찾아질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네. 근데 엄마가 더 좋아지시겠다. 결국은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외롭고 주위에 사람이 무슨 뭐 내용이 있든 없든 주위에 사람이 있어서 같이 밥 먹자 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네. 그래서 자식들이 한 번씩 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그게. 숙연해졌네요. 아니, 그 딸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 속색일 때는 저것들만 없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태훈이 혹시 오늘 오면서 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하신 거 있었어요? 다 했습니다. 원한이 없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면서 먹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그 먹는 것이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삶이 이게 사람이 또 바뀌는 것들을 느끼니까 내 몸을 챙기는 것이 나의 딸린 식구들을 챙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꽃 보고 감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실록이 나오는 그 나뭇잎에 너무 기쁘고, 이렇게 봄이 되는 것, 그 여름이 되는 것, 그 계절을 바뀌는 것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진짜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영상으로만 보던 식탁에 제가 직접 들어와 맛도 보고 향도 맡고 너무 만찬을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최겸님 또 마음도 몸도 건강하세요. 오늘 휴가까지 내고 오셔가지고 네, 아이고 감사해요. 무엇보다 더 귀한 휴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다 한 것 같아 갖고 예, 너무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예,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진짜 보고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얼굴이 네. 그냥 반짝반짝하는 게 다 말을 해주고 그렇게 아팠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지 믿어지지가 많이 않을 아팠어요. 만큼 진짜 축하드려요. 음식으로 해야 돼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잘 집에서 천천히 잘 하나씩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네. 이제 약간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탕후루부터 풀렸어. 탕후루 할 때부터.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혼자 그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건강 음식 먹으면서 다들 있었던 얘기들 다 해주셨던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 통해서 저도 느낀 것도 너무 많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서 34화에 또 카톡에 오겠네요. 저 임신했어요. 하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임신을 그 큰일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아우, 그런 그럼요. 개념을 가진 다음에 애를 아유. 갖는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축복된 일인 복이죠, 거예요. 복이죠. 진짜 대책 없이 정말 아이고 너무 고생할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잘 됐어요. 건강하게 임신하시면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는 아직 유연하니까 그것도 아직 궁금하다. 요즘에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자주 얘기했는데 그냥 이런 음식 이렇게 해주시는 거 먹을 때마다 약간 애를 키웠을 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가 상상이 되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 해주면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클까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중에 이유식 코너도 따로 채널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만들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유식 어. 코너.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난리 날 거예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 최겸님이 제 자녀를 데리고요? 아니, 아니요. 내가 하는 거지. 여기서 그렇죠. 네. 이유식 코너. 전혀 애기들 한 명씩 여기에 초대했다는 분들 애기들 애기들 어. 데리고 와서 애기들 먹이는 거지. 어, 이유식 너무 코너에서. 귀엽겠다. 난리 나겠대. 너무 건의가 재밌겠다. 있는데 네. 최겸님이 아버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혼자 효자신가 계시고 봐. 네. 이렇게 좀 아버지가 요리를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좀 이렇게 간단 요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쌈 같은 거 정말 좋은 거. 사과, 뭐 아까 양파 넣고 이렇게 끓이면 되잖아요. 네. 물 200 넣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그 해주시면. 영상 중에서 그런 거 노인을 위한 걸 또 아, 픽해가지고. 네. 혼자 사는 남자들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A님 하시는 요리들 중에서도 좋은 게 있는데 네. 진짜 약간 남자분들은 그 중에 쉬운 것들도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입 장벽 높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 아버지 타깃으로 네. 네. 그렇게 매생이 하시는- 굴국 뭐 그런 거 좋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음식인데 그럼요. 그죠? 그거를 매생이요? 매생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멸치 육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 하기 시작하면 다 쉽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아줌마들도 한 번도 안 끓여본 사람들이 80% 이상일 거라고. 이게 사실 우리 음식이라는 게 이게 문화가 오래된 문화들이 아니고 다 여기저기서 온 거. 이 마라한 거하고 우리가 안지 그쵸.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인제 처음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걸 즐겨 먹으면 우리 집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떡볶이도 그렇고 뭐 빠에야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 음식이라는 거는 취해서 내가 습해서 그거를 반복하면 그거 우리 집 문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시켜 먹어도 우리 집 문화고 무슨 일 되면 짜장면
나는 짬뽕 이렇게 시켜서 간단히 그것도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댁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죠. 부담 없이 가도 되고 시켜 먹는 거 문제가 안 되는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싸갈 수 있으면 또 우리 엄마는 항상 어디 갈 때 이렇게 음식을 싸간다 그런 것들이 또 문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내가 그 우리 집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의 그 내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가면서 하면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양지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도 얘기가 엄청 네네. 되게 설레고 영감을 네. 주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또 우연하게 약간 인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약간 듣고 나서 아 여기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거기 이름이 뭐였죠? 오로비. 오로빌. 네네. 아 근데 인도도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도 델리 쪽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 바깥쪽에 그런 되게 뭐랄까 다른 세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완전 약간 뭐 힙시 문화가 있는 것도 있고 명상이나 이렇게 되게 그런 거 많다 들었는데 아 진짜 좀 그런 것들이 뭘까라는 게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이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매주 뭐 예를 들어 사운드베스라고 그냥 싱잉볼이랑 여러 가지 악기들로 사람들이 누워서 그렇게 명상, 음악 명상하는 것도 있고 공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 공동체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고 오로빌이 공동체로 만들어진 아. 똑같은 어떤 월급을 똑같이 줘요. 그리고 생산도 같이. 생산도 같이 하고 논밭을 되게 많이 일구고 그리고 오로빌 가면 꼭 농사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행은 되게 쉽게 가실 텐데 만약에 거기 사시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요. 아. 오로빌은 첸나이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안쪽에 있어요. 네. 네네. 내년에 거기 가시겠네. 그러게. 거기서 1월 달에 가요. 아, 네. 라이브 하시는 거 아닌가 거기 가서. 인도는 꼭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인도 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태우님 이제 네네. 종교적 얘기 나왔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으면 종교나 정치 이야기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조심할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천주교 세를 받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되게 중립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교 철학도 너무 좋고 이렇게 깊게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든 다 뭐랄까 이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우리 삶에서 의미가 있고 좋다라는 걸 되게 나이가 들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살 즈음에는 사실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스스로 많이 좀 이렇게 검증하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처드 도킨스 책 같은 거나 되게 많이 보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해보면서 아 이제 뭔가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많이 했으면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 이게 인간의 어떤 되게 자금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 안이라는 어떤 경위들이나 우연들을 볼 때 되게 약간 뭔가 있음을 자꾸 짐작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똑같이 약간 종교가 없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제 이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가는 것 같아요. 마치 건강 주제에서 제가 이제 설미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관심 없는 분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일까라는 저는 메타 이런 인지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자꾸 저쪽에서 건강 이야기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제가 건강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짐작이 들긴 하는 거죠.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어쩌면 이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개방성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 종교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이제 생각보다 이 전체 세계에서 되게 조그마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맞아요. 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선택은 각자 자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들으면서 여전히 제가 제 개인으로서 성향으로서는 결국 죽을 때까지 시간이 아직 한 70년 남았으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든 천주교, 개신교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자꾸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뭘까? 그냥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짐작은 같은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돼서 그게 문화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벌써 닫지 말고 연 마음으로 좀 계속 보면서 살아가면 또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에리님이 치매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 하시고 나서 약간 생각이 좀 약간 빠졌는데 에리님이 치매가 걸리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날을 갑자기 상상하게 됐어요.
그럼 예린이 예를 들어서 한 90세, 뭐 100세, 뭐 120세일 수도 있지 길게 모르죠. 120일 수도 있겠죠. 아 그때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해 보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겠다가 조금 갑자기 또 좀 느낌이 더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예린님이 예를 들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뭐 갑자기 똑같은 얘기하고 있겠어요. 갑자기 아유 잘 오셨어요. 아무나 붙잡고 이제 집안 얘기하고. 집밥 얘기하고 있지. 갑자기 뭐 해줄게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옛날 얘기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예린님 저한테 뭐 그 사람 잘 있지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을까? 상상이 막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맞아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가까워지면 이제 그런 날이 오겠다. 그럼 그때까지 뭐랄까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때는 우리가 이제 쓰러지더라도 뭔가 그 사이 일들을 되게 소중하게 지금처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삶이라는 게 유한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뭔가 뇌 기능도 옛날 같지 않은 날이 올 텐데 그냥 그 전까지 좀 하루하루 이렇게 이런 봄 같은 것들 잘 알아차려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 까먹고 못 알아차려도 후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오늘도 다시 잘 먹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